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는 전직 당국자와 외부 전문가, 한국과 일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긴장 격화의 위험을 줄이는 것 미국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 have reached out. We obviously have a number of channels, as we always have had, that we can reach out through. Of course, diplomacy is always our goal. Our goal is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but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ny response. 앞서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 언론들은 13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같은 내용을 VOA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미국의 접촉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관여를 위한 미국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영내 파트너와 동맹들과의 대화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북한 문제는 물론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도 전화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북한과의 접촉 시도는 긴장 완화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we've reached ou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rough several channels starting in mid-February, including in New York. And to date, we've not received any response from Pyongyang. 국무부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 평가를 비롯한 대북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ducting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at includes evaluating all options to address the increased threats that are posed by North Korea to its neighbors, as well as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포터 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정책 검토 작업을 위해 이전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해 북한 정책에 관여했던 많은 전직 정부 관리와 협의했으며 일본과 한국 동맹에게도 새로운 접근법 모색을 위해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심층적이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된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일본과 한국 순방에 나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두 장관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맞춰 미국에게는 1대1 동맹뿐 아니라 미국 동맹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5일 전용기 편으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스가 요시대 총리와 만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 기시 방위상과 미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면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도 요코다 기지에 도착했으며 첫 해외 방문에서 일본과 미국의 강력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일 미군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16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2+2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 17일부터는 한국을 방문해 역시 미한 외교국방 2+2 회담을 개최합니다. 두 장관은 순방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 군에서 전력 승수라고 부른다면서 동맹과 함께할 때가 동맹과 함께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이나 협력국의 연결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런 관계를 등한시하는 건 큰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대1 관계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며 미국은 미국 동맹들 간의 관계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미한일 3국의 안보와 번영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의 외교관들과 국방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의 위협에 어떻게 직면할지 함께 전략을 짜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맞서고 그 가치가 도전을 받을 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 점점 세계 지정학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로 이끌어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는 일본과 한국, 미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들이 결단 있게 행동하지 않고 이끌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14일 두 장관의 일본 도착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미국과 일본 동맹은 지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협력 확대를 계속 촉진해 갈 것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나 기후변화에 함께 맞서고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같은 폭넓은 사안에서 3자 협력에 활력을 넣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 씨의 가족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 양국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조셉 영 일본 주재 미국 대사대리는 15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와 남동생 요코다 다쿠야 씨가 블링컨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편에 계속 서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귀국시키려는 가족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모든 납북자들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EU의 인권 제재 추진 보도와 관련해 인권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15일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기관 3곳과 개인 10여 명에 대해 EU가 인권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어 지난 2일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리 사건에서 인권 침해를 가한 4명에 대한 제재를 채택했다면서 이것은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에서의 첫 제재이며 제재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가능한 빨리 세계 인권 제재 체제 아래서 추가적인 제재 단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이란과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군비 통제와 비확산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하고 또 핵무기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방사능 분산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통제 노력도 다시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올해 초 개원한 117대 의회에서 비확산 정책과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핵심 사안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잠재력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의 민간 핵 협력 협정과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 문제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비 통제와 확산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적 관여 접근 방식은 북한과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